관련해서 한겨레가 오늘 뭐 이제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명태균 특검 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추진이 될 거고 김건희, 명태균 뭐 다 종합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홍준표 아들한테 윤한홍, 이철규 아웃시켜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 홍준표가 실제로 그랬다라는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혹은 지금보다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그러니까 내일 누가 김문수냐 홍준표냐 누가 그러네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열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는 결선 떨어지는 게 본인한테 날걸요? 왜요? 만약에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 예측대로 홍준표 올라간다. 한동훈 붙잖아요. 거의 이제 결선 토론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양자로. 그렇죠. 이번에는 거의 명태균 관련 취조실이 될 겁니다. 명태균 취조실이 될 거다. 아니 한동훈 후보가 검사 출신이고 말도 훨씬 스피드도 빠르고 논리 정합성도 훨씬 낮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논리력을 가지고 기사 다 긁어와가지고 명태균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네. 있었던 일 다 훑지 않겠습니까? 막판에서 아니 취조받는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검증의 이름으로 해야죠. 당연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붙어버리면 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고 이거 굉장히 저는 이슈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 의제가 돼서 그래서 그걸로 사실상 검사 취조실. 취조실에서 취조받는 네. 것 같은 양상이 변호인 입회 없이 변호인 입회 없이 단독으로 단독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는 결선 가면은 굉장히 저는 불리해질 더 거다. 정치적으로든 본인의 신상에 예. 전 많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종 후보까지 되고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제 그걸로 끝날지 아니면 그 단일화를 넘어서 또 새로운 단일화를 추진할지 보수 진영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재밌는 거 더 말씀드리면 네. 김문수, 한덕수 합쳐가지고 가운데 글자를 따면 문덕이 나와요. 문덕. 문덕 그래서 을지문덕에 비유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뭘 뿌리시던데. 누가 저거 김문수, 한덕수 지지자들이 문덕이라고 자꾸 을지문덕 장군을 이렇게 과하네. 소환해서 과해요. 과하네요. 과합니다. 예, 많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건진 게이트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김건희 씨하고 연관되어서 나오는 건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목걸이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이따가 저 보여주시면 어쨌든 하나만 받진 않았을 것이고 관련된 목걸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개를 받았을 수도 있다. 관련해서 어쨌든 건진법사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고 공천과 인사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진 게이트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뭐 무슨 관봉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끝도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히림 건축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김건희를 정점으로 해서 건진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공천 개입과 창원 산단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방과 관련된 뭐 이런 의혹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건진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고 또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발 기사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포함된 내지는 주축을 이루는 대형 부패 비리 스캔들이거든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건진이라는 사람은 관봉 있지 않습니까? 네. 관봉은 이불 속에 잘 보관을 하면서 그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봉은 5천인데 아니 관봉은 잘 보관하는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잃어버린다는 게 이게 이해가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잃어버려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전 이 사람들이 뭐 아무리 이제 변명하고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질 낮은 항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이건 빠르게 수사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뭐 건진과 관련된 얘기들 공천 개입 뭐 비리 뭐 어떤 종교 집단과의 연루설 이런 것들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저 관봉도요 2022년 5월 1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한 지 3일 만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작 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가 이제는 비리 게이트, 부패 게이트에 저는 문이 열렸다. 네. 저는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찰리라는 이 찰리는 이명수 기자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이 건진의 그 이권 개입과 관련된 관계도도 보면 딸이 이름이 그 전혜지? 예, 전혜지 씨라고 하는데. 네, 전혜지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빠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무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것이다. 찰리가 관련하는데 네.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찰리 몫으로 행정관 하나 꽂는 거예요. 네, 천남 목소로.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등등의 인사청탁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점엔 김건희 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커버나 컨텐츠 무슨 고문인가 명함을 파고 다녔어요. 그쵸. 그리고 윤석열 먼저 알았다기보다는 그 모녀랑 완전히 최은순. 바꿔왔던 거죠. 왜냐하면 계엄 뭐 그 직후에 막 몇 시간씩 통화를 그렇죠.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의 특징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는 거죠. 목걸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뭐 반엔 클리프 앞엔가 뭐 그 목걸이 네. 빌렸다고 하니까 빌리지 말고 하면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 내용을 보면 그거보다 더 비싼 네. 하이엔드 브랜드 목걸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영국 하이엔드 브랜드 그렇죠. 그라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갖다 주자. 건진이 김건희라는 사람의 특성을 모르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줬다가 무슨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면 된다라고 아는 거죠. 자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체가 없는 거. 이거 다 검찰발 기사로 그렇습니다. 보여요. 예. 그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게 문자인지 통화 내역인지 모릅니다만 통일교의 2인자랑 야 우리 목걸이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갖다 줄. 네. 이거 저열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범죄예요. 지금 척당금지법 위반 혐의 없다라고 해가지고 명품백 받은 거는 네. 대가성 없다라고 해서 했었죠. 아니요. 통일교는 대가성이 대단히 있었죠. 그렇죠. 자기가 얘기를 했고 현안이 있다라고 네. 했고 그 영상으로까지 남아있던데 예. 이거 빨리 수사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왜 흘리고 있어요? 빨리 집에 압수수색을 단행해가지고 확보를 하든지 이 문자 나오는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수사받지 않나요? 근데 지금도 봐주고 있다는 의혹 검찰이 이렇게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조선일보 기사 리드가요.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남부지검발 기사인 것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수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검찰발로 이제 그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주요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일가족이 뭐 무슨 도대체 일가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처남의 딸에 뭐 이제 이렇게 다 연루가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 완전 거예요. 가족회사. 부인이 또 6억 얼마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부인의 통장에 6억 5천이 꽂혔다는 것이고 왜 이런 지인들이 대통령실에 임용되게 된 거냐, 누가 뒷배로 있었던 거냐, 이제 이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기도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5천만 원 관봉을 비롯해서 뭐 1억, 3억짜리 기도가 네.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통일교 간부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 ODA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캄보디아는 훈센이라는 독재자가 정말 진짜 죽을 때까지 해먹는 독재자인데 여기하고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7억 불짜리 ODA를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다 국민 세금입니다. 예, 이 ODA 해외 개발 원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통일교라는 교단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고 이 뒷배가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진 게이트로 또 불러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공천 개입 게이트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것도 건진 게이트로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권 놀이터에 와서 권력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권 놀이터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관봉이 나온 건 뭐겠습니까? 국가에서 써야 될 그 관봉이라는 돈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 손실이죠. 그렇죠. 국고 손실이 들어가면서 건진 같은 사람한테 돈이 가는 거고 또 건진은 여러 인허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 사람들의 창구가 돼가지고 목걸이든지 이런 이권들을 또 김건희한테 갖다 상납하고 바치죠. 그럼 그 사람들 이권을 또 해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뇌물이죠. 이 뇌물. 네.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냐면 건진이요. 그냥 뇌물 바치는 사람들 브로커처럼 다리만 놓은 게 아니고요.
관봉이든 뭐든 건진한테도 현금 따발들이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 건진은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뭘 했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 건진이 이건 하나 예입니다. 추론입니다. 상상입니다. 건진이 혹시 여론 조작 작업을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진 않았을까? 여론 조작? 예를 들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유튜버들을 관리한다든지 네. 어떤 이런 정권에 필요한 외곽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한 거 아닐까? 안 그러면 그런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권 놀이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부정한 일들을 시키는 창구, 뭐 그 장모 역할을 대신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까지도 하기 위해서 그런 돈다발이나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고 간 금전 속에 네. 서로 공동의 이권을 추구했던 지난날의 한 3년간의 역사기 때문에 이거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건진 특검이 예. 반드시 발족이 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지금 보면 게이트가 너무 많아요. 명태균 게이트, 건진 게이트, 뭐 이후에 천공은 없겠습니까? 거기 천공 게이트 나오겠죠. 천공 게이트도 나오겠죠. 백제건은 없겠어요. 뭐 그러니까 모든 무속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스캔들이 지금 터질 텐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너무 더디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사실은 한 개 검사실에서 한 달만 작심하면 후루룩 털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왜 이렇게 기자들도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일부 던져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검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네, 눈치 보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거 지금 36일 정도 남아있는 대선인 건데 참 이게 참 기회주의적인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요. 네. 이 뇌물 혐의가 있을 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웅래 의원 집 다 털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운운하고 막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찰?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얘기 듣는 거고 검찰 조직 위험하게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을 지난 3년 내내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 근데 이게요 네. 뇌물 관련된 수사 내지는 국고손실 관련된 수사가요 돈이 안 나올 때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치. 그리고 네. 그냥 증언만 있을 때 이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건데 지금 이 수사는 얼마나 쉽냐면요 관봉권 나왔죠, 뭐 목걸이 나오죠, 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는 너무 쉬운 수사인 게 돈의 출처, 돈의 성격, 돈의 흐름 요 세 개만 파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핸드폰만 뺏어 보면은 누가 언제 연락했고 언제 만났고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진술만 받으면 끝나는 수사예요. 너무 쉬운 수사인데 네. 이거를 이런 부패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이 안 하고 봐주고 있다? 이거는 검찰이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수사를 막는다면 이건 직권남용 내지는 윤건희 검찰의 하수인이라는 자기 고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